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2주 만인 것 같네요. 기다리셨습니까? 네. 네, 거짓말. 네. 걸렸네요. 그렇네요. 딱 걸렸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저번 주죠? 그때는 우리가 서브 커리에 있었고, 오늘은 계층 커리를 할 겁니다. 계층 커리.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계층 커리요. 네. 근데 이제 계층 커리인데 제가 소개하는 책에서는 순환관계라고 말합니다. 순환관계. 순환관계가 이제 계층 커리인 거죠. 순환관계. 여러분은 순환관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순환관계 하면? 네,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잖아요. 내부 순환은 안 떠오르시나요? 순환관계. 순환관계가 어떤 거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규모 면에서 작아 보이는 이런 회사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계시고, 팀장님이 2분 계시고, 사원이 이제 3명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트리 구조로서의 순환 구조로는 말 지금 빼고요. 트리 구조로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데이터가 이거라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대분류 10번이 있고 20번이 있고 30번이 있고 10번인 대분류 안에는 중분류가 101번, 102번 이렇게 있고 또 이 중분류 안에서 또 소분류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대분류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계층이고 중분류가 이제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분류가 이제 최하위 계층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장님 계시고 뭐 이사님 계시고 또 그 밑에 분들 계시고 이런 것처럼 자 그럴 때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면 중분류 따로 빼서 이렇게 대분류가 이런 거라면 그 안에 중분류가 이렇게 되고 또 떼어서 대분류가 이렇게 되고 대분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중분류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고 중분류 안에서 또 소분류까지 포함되면 이런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오늘 할 내용은 쉬운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세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 내용을 데이터로 저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 제가 이렇게 테이블 나눠놨던 이유는 저도 사실 옛날에 이렇게 그 자바로 개발할 때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 하면 한 테이블에다 이렇게 다 때려놓고 프로그램 로직을 이렇게 따로 빼서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바티스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것은 이제 순환관계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죠? 네. 이것은 이 모델은 이제 순환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순환한다는 그 말 자체는 어느 한 대상을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순환인 거죠. 우리가 테이블 이렇게 한 테이블 만들어 놓고 자기 테이블에서 다시 자기 거를 참조하게 한다. 양방향으로요. 이 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인 게 더 중요해요. 한 테이블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참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관계다. 그러면 순환관계가 아닌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조적으로만 봐도 이것은 테이블을 3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한다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별로 접근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테이블 자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는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파워포인트 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와 바로 앞에 구조의 차이는 벌써 테이블만 봐도 벌써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 구조를 사용할 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류 작업을 통한 기타 다른 관리하는 작업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책에서는 그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인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순환관계 구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지만 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SQL문을 이제 작성할 때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하죠. select, from, where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탭 하나 짜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테이블만 구조를 잡고 탭을 생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참조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혹은 펄을 날린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순환 구조의 쿼리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두 문장, 이 두 개의 절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작업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시판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이제 게시판은 거의 추세가 안 그런데 옛날 게시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의 글이 있으면 답변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인덴트가 이렇게 돼서 답변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 안에 또 댓글 달리고 그러면 글 제목의 밑에 약간 인덴트가 들어가서 하나 글이 달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또 밑으로 달리는 거죠. 그것을 계층 구조라고 놓고 본다면 저도 예전에 이 순환 구조를 몰랐을 때는 이 원글에 대한 답글을 찾아갈 때 다시 한번 찾아가는 셀렉트를 또 날렸어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순환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의 문장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한 번만 써도 되는 것을 순환 구조를 모른다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하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꼬라는 숫자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제 써보면 이제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다 똑똑하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판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게시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하나에 이걸 원글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린다면 하나 이렇게 인덴트가 들어가서 자료를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잖아요. 또 이거의 하위 구조에 댓글이라면 또 하나 인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인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글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환 관계다. 이것은 오라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외에 다른 DBMS에서는 이런 구조를 해서 한 문장을 가져올 수가 없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혹은 SQL에서 다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들도 한번 가져와 보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절을 추가해서 가져올 겁니다. 우선 우리가 connect by prior라는 절을 먼저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start with라는 절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 무시하시고 이 체크 조건, 조인 조건, 드라이빙 조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코딩하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시하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이건 내려놓고 썰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에디트 플러스에서 먼저 코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select, from, where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일단 where는 쓰지 않고 select, from 한 다음에 이거 먼저 할까요? connect by prior 이거 먼저 할까요? 일반 select문과 순환관계에서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요거는 무시하고 생각을 하고 요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테이블은 우리가 HR 계정에서 할 거고요. HR 계정에 있는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우리가 조회하기를 원하는 컬럼들은 인플로이 언더바 아이디, 그리고 매니저 언더바 아이디, 그리고 퍼스트 언더바 네임,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커넥트 바이 플라이어 이걸 생각해 볼 텐데 무슨 의미냐면 커넥트 바이 플라이어란 뜻은 형식은 일단 이렇게 돼요. 플라이어도 앞에 놓고 여기서 인플로이 언더바 아이디 이퀄 매니저 언더바 아이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기준을 매니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놓고 인플로이 아이디가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셀렉트 별 프롬 인플로이즈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프롬 인플로이즈 했을 때 이거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네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DSC에서 해보면 인플로이 아이디가 제가 구조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나요? 인플로이 아이디가 상사가 있었죠. 상사 컬럼이 뭐죠? 매니저. 그죠? 기억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매니저 언더바 아이디가 보스죠, 보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스를 기준으로 하나의 보스를 기준으로 그 보스에 소속된 보스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되면 프라이어가 있는 이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라이어의 반대편 컬럼을 기준으로 요 아이디들을 찾아가겠다. 인플로이 언더바 아이디를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